베이징 외곽에서 발견된 의문의 동굴. 동굴 속에서 발견된 146장 의문의 석판. 석판에 새겨진 고려 스님의 흔적. 수나라에서 명나라까지 이어진 천년의 대공정.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세계 불교 문화 유산 석각 대장경. 이곳은 베이징 서남쪽에 위치한 방산구 석경산입니다. 이름 석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돌로 만든 경전, 석경을 보관하는 산입니다. 석경산 위에는 총 9개의 장경동이 있고요. 장경동 내에는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중국의 수나라에서 시작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경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석경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기, 고대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가 중국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다. 그 후 끊임없는 융합과 발전을 거쳐 점차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중국 고유의 불교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들 생활의 일부분이 된다. 중국에서 이 불교의 전승과 발전 과정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인 부귀시대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멸불척불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유례없는 범난을 겪게 됩니다. 444년 북위 태무제 탁발도는 불법 금지령을 내린다. 400여 년 만에 불교가 맞는 첫 범난이 일어난다. 절이 폐쇄되고 불상이 훼손되고 불경이 소각되었다. 그리고 573년 북조에 의해 불교는 두 번째 범난을 맞이한다. 589년 수나라가 난세를 평정하고 중국을 재차 통일한다. 불타버린 벌판에 풀은 다시 자라고 더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법. 불교는 통일왕조 수나라에 의해 또다시 추앙받는다. 하지만 억불 사태를 피부로 겪은 정환 스님은 석단에 불경을 새겨 후세에 전하려는 결심을 한다. 혹여 다시 범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정환은 중국 불교 천태종 제2대 조사 해사고승의 제자이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 경전으로 삼아 법화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환 스님은 석경을 만들 입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곳 석경산에 도착한 정환 스님은 경전을 새기기에 적합한 이 많은 양의 이 청석과 대리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오면서 하얀 돌로 된 계단과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많은 바위들을 보셨을 겁니다. 옆에 있는 이 바위를 보시면 거북이 등을 닮았다 하여 귀석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북이 등껍데기를 닮았죠. 결국 정환 스님은 석경을 만들 곳으로 최종 이 석경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석경산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 정환 스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부근 촌민들을 동원해 가파른 절벽 위에 불경을 소장할 동굴을 우선 뚫기 시작하는데, 이 동굴이 바로 첫 장경동인 뇌홍동이다. 이곳이 바로 이 정환 스님이 직접 두루 만든
뇌음동입니다. 동굴 면적은 약 83.8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창문에서 정문,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서 저기 보이는 주춧돌까지 전부가 불전을 번떠 만들었습니다. 정환 스님은 화용천동의 방식으로 뇌음동을 뚫었다 한다. 화용천동, 말 그대로 큰 불로 지펴 고온으로 산돌을 태운 후 냉수를 끼얹어 냉각시키고 또 산돌을 한층 한층 벗겨낸 후 동굴을 뚫는 방법이다. 네, 그럼 뇌음동 내부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내면이 전부가 돌에 판각한 석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기 석경 조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조각에 적합한 석재를 채굴하고 또 엄선한 석재를 다듬어 석판을 만든 후 험난한 산길을 따라 뇌음동까지 석판을 운반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선인들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냈다. 刻经的这个匠人呢，需要用他实际当中运用的一些手法，比如说冲、切、挖、剔、散等手法呢，然后把字呢全部刻成。为了使得刻的经呢字体比较完美，他们可以采取呢事先第一书写的方式就是书写直接把这个经文呢用墨或朱砂呢写在这个石碑上，便于呢刻经的人呢，然后呢按照笔的这个字体的笔锋呢去刊刻。第二呢，就临摹的方式。要临摹的时候呢，还需要呢用一些纸，提前把那个写好的经呢临摹在纸上，然后把这个临摹的纸呢再放在这个已经磨好的碑板上呢进行再一次的临摹。临摹完之后呢，按照临摹好的这个字的笔画呢，再进一步的进行刊刻，最终呢才能形成一块完整的、非常标准的石经碑。 정환 스님이 가장 최초로 석판에 새긴 화엄경은 현재 석경산 장경동 제8번 동굴에 소장돼 있다. 그 외 석경 제작 초기 새긴 경전으로는 법화경, 승만경 등이 있는데 현재 모두 뇌음동에 소장돼 있다. 현재 확인된 정환 스님이 조각한 불경으로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승만경, 금강경, 부류교경, 무량의경, 미륵상생경 등이 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어쩌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공개되는 최초의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몇 개 석판이 다른 석판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끼워 맞췄거나 또는 수선했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 중에 5개 석판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나라 지정 원년인 1341년의 어느 날 오대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고려 승려인 해월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뇌음동을 찾아온다. 뇌음동에 소장된 대규모의 석경을 보고 해월 스님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일부 석경은 심하게 풍화되어 석판 표면이 벗겨져 있는 등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해월 스님은 이곳에 남아 훼손된 석경을 보수하기로 마음먹는다. 해월 스님은 사처로 다니며 석경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고 또 당시 자정원, 장자권 등 기구의 관원을 찾아 석경을 보수할 소망을 털어놓았다. 해월 스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한 당시 관원들은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월 스님은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훼손이 가장 심한 석경 5장을 보수한다. 하나, 둘, 가운데 셋, 상단에 넷, 다섯 이렇게 총 5장이
해월 스님이 직접 보수했던 석경입니다. 고려국 비구 등달목 서자 해월 수보 경석 오개라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고려의 승려 등이 이곳 경전에 도착해서 글을 남긴다. 해월이 이 가운데 5장을 보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 현재까지 조사 가능한 그 어느 자료에서도 원나라 시기 대규모적인 석경 조각 작업을 했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어 수나라 때 시작한 석경 조각 작업은 원나라 때 잠시 중단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배경에서 해월 스님이 보수한 석경 5장은 한 시대의 공백을 메웠다는 큰 의미가 있다. 현재의 베이징 운거사에는 중국의 유일한 한문 목각 대장경 7만여 판, 명나라 시기에 완성된 지경 2만여 권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석각 대장경 14,278장이 소장돼 있다. 석경을 만들 당시에 정관 스님과 그의 제자들 외에도 주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처와 뇌음동 사이를 매일같이 오가야 했으니 그 과정이 힘들었음은 물론이고 소요되는 시간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정관 스님은 석경산 자락에 이들이 편히 쉴 수 있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이 거처가 바로 훗날의 운거사입니다. 639년 정관 스님은 결국 열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관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석경 판각 공사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수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운거사 내에 석경을 전문 복원하게 만든 지하궁입니다. 석경산 뇌음동을 대표로 하는 9개 장경동에 4,196장의 석경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82장은 전부 이 운거사 지하궁에 있습니다. 1000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돌길을 마주하면 이곳에 첫 발자국을 남긴 정관 스님과 그 뒤를 이어 석경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와 저도 모르게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게 된다. 그들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고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이치를 행동으로 실천했다. 강산이 수없이 변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굳게 지켜온 불굴의 의지. 정관 스님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수많은 제자와 친구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신념 하나로 이루어낸 1000년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을 이어온 석경 작업. 강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헌신하는 방산석경의 소중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